시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전세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중심부에 있는 성남 지역 일대, 핵심 지역 일대 우리는 분양받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하락기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선에서 우리는 매매하는 거다. 이 기회에 두 번 다시 안 오실 겁니다. 반드시 지금 매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56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헬리오시티 24평을 2019년 1월 5억 5천만원에 맞춰서 계약이 끝나갑니다. 집을 매매하고 싶어도 5천만원 여유자금까지 끌어모아 6억인데 갈 곳도 없고 전세나 월세를 다시 계약해서 서울 청약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도저도 안되고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내 집 마련 위해 항상 공부하며 대표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헬리오시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헬리오시티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준전세 방식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좋은 방안이 아니실 겁니다. 따라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반드시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따 제가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총 3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 기준에서 본다면 그 3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분양권 매수 방식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역으로선 대표적인 지역으로 저는 구성남 지역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분양 잔금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성남 지역 일대.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잔금을 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양권 시장일 때 매매로 지금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물량이 지금 나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거의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 반드시 잡는 게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 증식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저는 분양권 매매에 접근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24평에 전세로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전세 거주 중에 있는데 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2019년 1월 달에 아마 입주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19년 1월 달 기준에서 전세 보증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약 5억 중반 정도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갱신을 활용을 하고 지금 4년이 지난 2023년 1월 달이 돼서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세로 판단하면 이게 9억 중반으로 전세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지금도 이 9억 중반은 눌려있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약 11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전세 물량이 증가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신규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거나 월세 계약을 진행을 하려면 추가적인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지금 5억 중반에 아마 현금이 다 묶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금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거의 마이너스 3억 5천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신규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한 5%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 그냥. 자, 그러면 3억 5천에 전세 대출 5% 정도 받는다면 거의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14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을 할 경우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약 4.5% 정도가 되거든요. 아파트의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자, 그러면 3억 5천에 월세를 이걸 전환을 할 경우에 약 1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은 둘 중에 하나겠죠.
신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이 3억 5천을 다시 월세로 전환을 해서 130만 원의 매달 월세를 납부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금리 인상과 함께 전세대출 이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월세로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전월세 전환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월세 금액은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방향이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한테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월세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무의미하죠. 지금 서울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 일대에 입주할 만한 입주 물량 자체도 없고 공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들 우리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가점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될 확률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매매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자, 총 3가지 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금 6억이 있는데 대출을 한 푼도 끼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을 했을 경우를 일단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저기 노도강 지역 또는 금강구 지역,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 이런 지역 일대에 나홀로급 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 안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송파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지역 일대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6억 선은 없죠. 그래서 현금 6억에 한 대출 최소한 2억대 정도 받으셔서 한 8억대 정도 하는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더 가까운 강동구 지역 일대 이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 20년 차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 이거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서는 6억에 대출 똑같이 한 2억 정도 추가적으로 받으셔서 한 8억대 정도 하는 구성남 지역 일대, 저는 분양권 25평 매매로 접근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3가지 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3번째 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우리 송파에 가장 입지가 좋은 가락시장역 인근에 지금 거의 9,500세대 정도 되는 대여급 신축급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생 처음 가보는 저기 서울 외곽 지역으로 나홀로급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면 매매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매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렇게 대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셨던 분이 이렇게 나홀로급 아파트로 가시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안은 제가 볼 때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 보이고요. 그렇다면 2안으로 봐야 되는데, 자, 2안으로 대출 2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송파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강동구 지역이 그나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20년 차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를 봐야 된다. 우리가 한번 거주하면 최소 못해도 거의 한 10년 정도는 아마 거주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엑시트 전략에 있어서 매도할 때 이 아파트는 30년 차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도할 때의 시세 차익 부분을 크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였다면 이 금액 선이 아니었겠죠. 따라서 재건축도 안 되는 아파트를 20년 차 이상 된 아파트로서 소규모 아파트를 보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9,500세대의 입지가 좋은 송파 지역 일대에 신축급 아파트에 거주하셨는데, 이런 아파트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어떻게 거주하시겠습니까? 거주 환경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3안을 제시한 겁니다. 3안. 이 또한 마찬가지 대출 2억을 받는데, 다만 구성남 지역입니다.
구성남 지역으로 봤을 때 송파 지역 일대에서 문정동, 장지동,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위례잖아요. 위례 다음에 구성남입니다. 지금 헬리오시티 가락 시장역 일대가 지금 8호선인데 거의 뭐 한 4정거장 가면 구성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바로 붙어 있고 이 서울 근접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입지 조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일대가 지금은 구시가지지만 나중에 이제 신시가지로 다 바뀌는 지역 일대입니다. 이 지역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지역 일대이다 보니까 지금 향후 10년 뒤면은 전체 전부 다 위례신도시처럼 다 바뀔 예정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엑시트 전략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분양권을 매수하다 보니 당연히 신축급 아파트로 그대로 이사 오시는 거고, 이 지역 일대도 전부 다 대규모 대단지 매머드급 아파트입니다. 5천 세대들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세대 수도 충족이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주의 만족도 보면서 나중에 매도할 때 엑시트 전략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 입지 조건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출 2억을 받았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되냐? 자, 한 6% 정도 우리가 크게 보자고요. 6% 정도 이자로 본다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100만 원에 차라리 그냥 이자를 내면서 내 집장만을 할 건지, 또는 130, 145만 원을 내면서 그냥 계속 임차인으로 거주하실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의 분양권들을 보면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냐면 지금 약 8억 정도 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8억대. 한 8억 초반. 저렴한 건 8억 초반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양권 매매 금액이 8억 초반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우리 구성남 지역 일대에서 가장 대장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죠. 자, 그럼 우리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를 기준 삼아서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24평 기준에서 본다면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했는지 일단 본다면요, 매매 최고가 금액이 얼마 찍혔냐면 11억 5천 찍혔습니다. 11억 5천.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기 완전히 지금 최고점에 11억 5천을 찍었는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하락장에 얼만큼 떨어질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본다면 우리가 최대치 한 30% 정도 떨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아파트는 한 8억 선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8억 선까지. 그리고 지금 전세 금액을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최고가 전세 금액이 얼마 나와 있냐면 약 7억 나와 있어요. 7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억이 지금 눌려서 가격이 5억 5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5억 중반에. 그렇다면 지금 매매 금액 8억까지 떨어진 이 아파트에 나중에 전세가율로 본다면 80% 이상이 나올 수 있겠죠. 하락기 때. 그러면 이 아파트 나중에 전세금액 그대로 7억까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전세금액이 7억 정도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전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죠.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가율 어떻게 100% 이상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울 수도권 중심부에서. 따라서 80% 이상까지 우리가 책정을 해본다면 거의 7억 선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억 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거의 하락기 때 나올 수 있는 매매 금액을 우리가 분양권으로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일반 분양 얼마였습니까? 일반 분양가가 8억이었어요. 일반 분양가가 8억이었는데 우리가 8억 초반에 중반에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거의 몇 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청약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전세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중심부에 있는 성남 지역 일대, 핵심 지역 일대 우리는 분양받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범위로 우리가 만약에 입주를 했었다면 이 아파트의 금액이 얼마 선에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2018년, 19년식인데 이 아파트 지금 11억 중반까지 찍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최소 못해도 12억은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얼마에 구입하는 겁니까? 8억 초반에 구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가에, 완전히 하락기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선에서 우리는 매매하는 거다.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지역 일대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이런 분양권 소유분들이 잔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원래는 전세를 끼고 잔금 납부를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7억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전세 금액이. 입주 물량 여파 때문에.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엔 매도할 수밖에 없죠. 분양권 상황에서. 그런 물건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잡는다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잡아야죠. 여기에 왜 이렇게 이 금액, 높은 금액을 매달 내면서 여기 우리가 화폐가치 하락을 경험하면서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히 저렴한 금액에 우리는 월 납입 금액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면서 취득해야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 두 번 다시 안 오실 겁니다. 반드시 지금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